드디어 원피스 1177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태양신 니카의 영원한 숙적, 그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 세상을 조종하던 세계 정부의 진짜 주인의 정체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1177화의 포문을 여는 것은 조로 일행과 도미리벗이 거인 군단의 격돌입니다. 초파는 럼블볼을 복용하고 거대한 몬스터 포인트로 변신해 전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초파의 묵직한 타격이 도미리벗이 거인에게 적중하는 순간 놀랍게도 거인은 괴물화를 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이 되겠다는 초파의 의학적 지식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타격이라는 형태로 발현되어 이무가 부여한 비정상적인 생명 조작을 파괴한 것입니다. 억압받고 개조된 생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초파의 이 활약은 원피스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주제인 해방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명장면입니다. 장면이 전환되며 상디, 진베, 프랑키가 킬링엄이라는 막강한 적과 사투를 벌이는 전장이 등장합니다. 킬링엄은 이름 그대로 살육만을 위해 태어난 듯한 존재로 이전까지 어떤 치명상을 입어도 재생해버리는 세계정부 특유의 불사신 기믹을 보여주며 일당을 압박했습니다. 압도적인 폭력과 불멸성 앞에서 일반적인 해적이라면 절망했겠지만 밀짚모자 일당의 지성파 트리오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무력의 전술과 협동으로 맞섭니다. 상디가 특유의 기동력으로 킬링엄의 빈틈을 파고들어 머리를 노려 치명타를 가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곧바로 징베에게 넘겨버립니다. 어인공 수도의 징베가 물과 혈류를 제어하는 기술로 머리의 생물학적 재생 기능을 완전히 차단하는 동안 상디와 프랑키는 사이보그 기술과 화력을 동원해 몸통의 다리를 무력화시키고 꽁꽁 묶어버립니다. 결국 재생 능력을 상실한 킬링엄은 흉측한 본성을 드러내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지릅니다. 오만하게 불사를 과시하며 인간을 벌레 취급하던 세계정부의 권위가 밀짚모자 일행들의 힘에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1177화의 진짜 핵심이자 하이라이트는 이무의 앞에 선 우솝과 브록의 전장입니다. 밀짚모자 일당 중 가장 겁이 많던 저격수와 과거의 상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영혼의 왕. 이 두 명이 원피스 세계관의 절대적인 정점, 이무와 마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둘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규격 외의 신적인 힘을 가진 이무에게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우솝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우솝은 자신을 짓밟고 선 세계의 왕을 향해 원피스 역사에 영원히 남을 명연설을 토해냅니다. 엘바프는 전사들의 땅이다. 너처럼 뒤에 숨어 비겁한 전술을 쓰는 자가 함부로 짓밟을 곳이 아니란 말이다. 싸우려거든 내 진짜 손으로 직접 부딪혀라.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스트블루의 작은 마을에서 해적이 온다고 거짓말을 치며 도망치던 소년이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긍지의 땅 엘바프에서 가장 강력한 신의 비겁함을 정면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워 세상을 통제하고 생명을 장기말처럼 다루는 이무의 통치 방식을 논리적이고도 치열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솝이 진정한 바다의 전사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우솝은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 폭발 탄환을 이무에게 발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이무는 공간 자체를 지워버리듯 순식간에 이동해 우솝의 코앞에 나타납니다. 신의 영역에 닿은 속도와 힘이 거대한 폭발이 전장을 집어삼키고 결국 우솝과 브룩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패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어질 태양신의 분노에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명분을 부여하는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도착한 루피가 쓰러진 우솝과 브룩의 참혹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항상 유쾌하던 루피의 얼굴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오다 작가는 이 연출을 통해 루피가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장난기 하나 없는 절대적인 사투에 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동료의 피를 본 선장의 분노만큼 무서운 것은 없으니까요. 루피의 끓어오르는 분노 앞에서 이무는 마침내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선언을 내뱉습니다. 니카와 니드호그, 포기하거나 죽음을 택해라. 이 전투가 세상을 갈라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 대사는 원피스 결말부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떡밥입니다. 태양신 니카가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는 루피를 상징한다면 이무가 입에 올린 니드호그는 무엇일까요?
북유럽 신화에서 니드호그는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뿌리를 갉아먹으며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를 불러오는 거대한 악령입니다. 엘바프 한가운데에 세계수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보조 아담이 존재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무의 이 발언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이 악령 니드호그의 환수종 열매임을 밝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을 지탱하는 레드라인을 파괴할 숨겨진 고대 병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질서를 파괴하려는 니드호그와 세상을 비추려는 태양신 니카의 대결. 이것은 단순한 해적과 해군의 싸움이 아닌 원피스 세계관의 근본을 뒤흔들 신화적 전쟁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우솝이 엄청난 떡밥을 뿌리면서 쓰러졌는데요. 이번 화에서 우솝의 쓰러짐은 패배가 아니라 원피스 현재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우솝 각성이라는 마지막 떡밥을 터뜨리는 완벽한 트리거입니다. 그동안 엘바프와 우솝을 둘러싸고 뿌려졌던 소름 돋는 떡밥들과 이번 패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진정한 각성은 항상 가장 처절한 패배와 죽음의 문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워노코니에서 카이도우에게 완전히 숨이 끊어졌던 루피가 니카로 각성했듯 우솝 역시 세계의 정점인 이무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맞아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우솝은 이무를 향해 엘바프는 전사들의 땅이다라며 자신의 긍지를 폭발시킨 직후에 쓰러졌습니다. 육체는 한계에 달해 부서졌지만 그의 정신력과 바다의 전사로서의 패기는 이미 완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오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우솝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설정, 바로 우솝의 거짓말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법칙입니다. 우솝이 입버릇처럼 하던 나에겐 8,0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거짓말은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갓 우솝으로 칭송받으며 사나이 적단을 얻긴 했지만 그건 루피의 사나이지 우솝 직속의 병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8,000명의 압도적인 군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솝의 긍지에 감화된 엘바프의 거인족 전사들입니다. 이무의 비겁함에 맞서 거인족의 영토를 대변하며 목숨을 걸고 싸운 우솝의 모습은 거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전사로 추앙받기 충분한 명분입니다. 우솝이 엘바프의 8,000 거인 군단을 이끄는 리더,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우솝은 톤타타족에게 우솔랜드라 불리며 거짓으로 무거운 망치를 드는 척을 한 적이 있죠. 10톤 망치 거짓말이죠.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무기는 천둥의 신 토르의 망치 멸리르입니다. 멸리르는 주인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들 수 있으며 던지면 반드시 표적을 맞추고 돌아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저격수인 우솝의 포지션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식물에 의존하던 우솝이 엘바프에 숨겨진 전설의 무기를 다루게 되거나 자신의 무기의 폐기를 휘감는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번 편집자의 마지막 코멘트에서는 드디어 그들이 직접 대면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수십 년의 연재 기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세계의 왕과 그를 끌어내릴 태양신이 엘바프라는 가장 상징적인 무대에서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우솝의 처절한 긍지가 만들어낸 이 핏빛 무대 위에서 원피스의 결말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전투가 막을 올렸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다음 주 휴재는 없다고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루피의 기업 휩스가 과연 이무의 니드호그임을 상대로 어떤 반격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다음 화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